먼저 여기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좀 송구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일정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지역에 코로나 동선 확진자 이렇게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어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체크를 하고 어제 저녁 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하루 연기된 점 먼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언론인이나 기자 어떤 한 개인의 입장에서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그리고 어떤 지역의 한 언론사만의 문제를 떠나서 좀 크게 확장해 보면 좀 지역의 언론 탄압이라는 문제와 그리고 어떤 지역 공당의 자정 개혁의 실종 좀 이러한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의 입장과 좀 현재 입장과 향후 계획을 좀 언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전국이기도 하고 또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좀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좀 시작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기자회견문을 읽고 향후에 좀 필요한 질의응답은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동인신문 발행인이자 대표 이동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지역의 어떤 대한 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저는 올해 초죠. 지난 4월 7일 순천 제1선거구 보궐선거가 끝난 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시 작성하였던 선거 관련 모든 기사를 스크립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다시피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한춘옥 당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비상장 주식 재산 축소 신고 등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의 또 신민호 도의원의 어떤 청암대학법인 매매 브로커 논란 등 다수의 검증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어떤 공익적 악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응당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검증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한춘옥 후보 같은 경우 당시 공직 후보자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문제이며 상당수의 정치인 및 고위직들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임 및 그리고 탈당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남 순천에 차명으로 수천 평대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바 있습니다. 야권은 청와대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춘옥 후보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재산 목록이 선관위 후보자 자격을 얻어 공개되기 전에 충분히 전남도당 차원에서 검증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전남도당에서는 어떠한 검증을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경선을 통과하여 정식 후보가 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재산 목록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토지 매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국에 분포된 기하학적인 모양의 땅 그리고 지분 쪼개기 충분히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매입 해명이 안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전원주택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정당한 지적들이 오히려 네거티브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 보도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선거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설치되는 정부기관입니다. 이미 한준옥 측에서는 당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룬 수많은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 구제, 즉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기각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제기된 기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구조 등으로 다룰 필요도 없고 다루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순천 농신문 같은 경우 후보자 경우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란 글자를 넣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게 다일 뿐입니다. 언론과 유권자들을 떠나 첫 번째 검증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게 진심으로 한춘옥 후보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정치 경험과 정무 감각이 풍부한 수많은 정당 관계자들이 있는 전남도당에서 정말로 투기 의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였을까요? 부잘것없는 제 눈에는 보이고 진정 능력자인 그들 눈에는 각종 의혹이 보이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매 의식을 가지고 취재 활동을 하는 조그만 신문사를 상대로 한 법적 고발이 정말로 그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고발하였을까요? 참고로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 내부 인적 구조가 취약한 조그만 신문사이긴 하지만 실시간 문자 및 SNS로 전달되는 각종 기사들에 대해 직업군과 정당 그리고 연령대 등이 다양한 독자군들이 형성하고 있어 모든 기사의 검증 구조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언론인 분들 거의 대다수가 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이시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 언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별법과 언론재단을 통해 지역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역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자가 있거나 언론으로서 부적절한 공익적 피해 사실이 있다면 응당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결과 순천경찰서에서 불송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언론인이기 전에 당원과 그리고 전직 선출직 정치인이었던 저로서는 자당 후보의 검증 기사가 그리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 후보가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불편한 의혹과 시선들 그리고 폐간된 모 기자의 오보 역시 또한 제 자신이 감내해야만 했던 불편한 몫이었습니다. 무혐의 결정 후 제 스스로도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혁과 변혁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썩은 부인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국민과 유권자의 정치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대해 전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개혁을 요구할 것입니다. 검증의 노력보다는 언론 탄압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전남도당에 대해 당무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춘옥 도의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신민호 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다룬 바 있는 청와대 불법 매매 브로커 의혹에 대해 그리고 호석시장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윤리에 제소하여 징계 등 감사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한춘옥 도의원에 대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비상장 주식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직접 고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취재 기사에 대해서 기사 송고만을 뛰어넘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형사고발 등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같은 존재들과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불송치 결정도 있습니다. 이로써 간략한 회의를 마치고 혹시나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선거 저 마이크 한번 켜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선거 이후에 그 소병철 의원님께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예. 이미 그 이제 다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파업하고 하자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네, 들은 이거에 것 대해서 같습니다. 예. 당시에 여러 그 의문을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지? 사실상 지역의 소병철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제가 또 별도의 기회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어느 정도 또 건이 정리하면 제가 뭐 다루거나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공정의 가치와 정의의 가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무너뜨린 본인이 저는 사실상 소병철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바도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 검증에 확실한 당사자가 돼야 되고 또 그리고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건에 대해서는 묵인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후에도 뭐 정치적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묵인했다고 봅니다. 예. 그 한춘옥 의원 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고발할 겁니다. 언제 고발할 것이에요? 아마 다음 주 초에 이미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작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비상장 주식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선거 치르기 전에 12월 말일 기준으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액면가 내지는 액면가 이하로 이거 신고됐던 정황이 많이 어떤 취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전문적인 사이트에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 금액을 보면 수억 원의 실질적으로 차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어떤 검증 절차나 내부 지역위원회에서도 검증 절차를 안 한 것이죠.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기사 지적에 넘어서서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야 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에서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제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준호 후보도 직접적인 어떤 해명을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그 어떤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이 대표 혼자 단독으로는 못하지 않을까 무슨 뭐 연대하는 뭐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것이 계획이 있는가요? 사실상 뭐 대부분이 왜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알다시피 순천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참 제 입으로 뭐라고 하기는 되지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 않을 것 같기에 연대하자고 뭐 요청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 충분한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굳이 연대하자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뭐 입장 발표나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저기 시민 사회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굳이 뭐 연대할 필요성도 이렇게 솔직히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묵묵히 도와주는 뭐 지역 뭐 독자분들과 그리고 오히려 힘내라고 격려해주신 여러 언론인분들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잖아요. 예. 후보들 12월까지는 그걸로 이제 집중적으로 갈 것이고 우리의 4월인가요? 그때까지도 이제 대선 점검인데 예. 과연 이 대표가 이런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뭐 개혁을 요구하거나 동의감사 청구를 했을 때 과연 그 어떤 순수한 뜻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런 어떤 의문은 제가 뭐 저도 뭐 정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한 20년간 어느 날 보니까 한 20년간의 뭐 경험치로 봐서는 이 정도 건이면 이미 중앙당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국민적 눈높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부의 어떤 도덕적 윤리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기울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설사 뭐 중앙당 차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뭐 문제 없다 뭐 하더라도 오히려 시민들이 더 판단할 수 있는 개개인적인 의식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중앙당의 어떤 제 입장을 대변해주고 호의적인 결과까지는 당연히 바라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또 다른 방향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예. 저는 뭐 충분히 이 문제를 지속히 제기해 나가고 관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듭니다. 후보자의 캠프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전남 도당에서 언론 기자에 대한 재발 물리기로 해서 언론이 길들이기 처음이지 아닌가라고 얘기됩니다. 여기에 맞닥뜨려서 요즘 정의당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언론징벌법을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시도를 보내서 과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언론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이종철 기자님이 이번 건과 해서 중앙당에 강력한 전남도당 계획을 요구하는데 끝까지 좀 계획을 올바른 계획이 되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모든 구성원이 다 그러진 않겠죠. 분명히 이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저는 정말 가짜 민주당원 내지는 이런 말 하기까지는 힘들지만 불순분자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당원과 사고방식을 가진 당 관계자가 그리고 이러한 전국적 시기에 반하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자신을 고발을 뭐 당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언론사를 고발했다가 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다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건을 다뤘던 수많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유독 타겟팅을 해서 했다는 것은 저는 강력하게 표현으로는 좀 어느 정도 표현으로도 한계가 있지만 제가 취할 수 있는 제 모든 경험과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정말로 시민의 어떤 국민적 유언에 맞지 않는 이러한 행태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나갈 겁니다. 예. 지난 화석시장께서 언론인 3중위 브리핑에서 예. 내년 선거 출마 시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로서 이거에 대한 소감이나 아니면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하실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고발을 하긴 했지만 정확히 법적으로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더라고요. 예, 법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이게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뭐 제 명의를 도용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피의자는 허시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자료 요구 접근권이나 그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지난 3선 때 뭐 3주기 뭐 취임 기자회견 때 뭐 3선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저는 딱 그 표현을 했습니다. 예. 어떤 이성을 상실했구나. 예. 이성을 상실했다. 예.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과 시민들의 마음을 전혀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본인은 아직까지 부재라고 사실상 주장을 하고 내년 선거에 열심히 뭐 다시 도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저랑 개인적으로 선거 고발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모든 것을 사과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무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상당히 서울의 유명한
로펌까지도 고용을 해서 2심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사실상 뭐 가장 평가를 잘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심, 1심 나고 나서 저도 SNS 1심 전까지는 맨날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냥 표현을 그냥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법원에서 좀 형량은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미 또 법원 판단도 존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또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존경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2심에 아직 2심도 좀 재밌는 게 변호인들이 기일 지정을 요청을 해놨더라고요. 재판을 열어달라. 그래서 2심 뭐 열리게 되면 저도 저 나름대로 최후에 또 나름대로 입장문도 전달할 것이고요. 그냥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도전 멘트는. 예, 저도 예. 기자로서 예. 공정 보도를 위해서 정치 관련 보도를 어떤 정당에 가입하면 아무래도 생각이 제가 가입하는 정당에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기사가 써질까 그러한 염려에서 지금까지 저는 정당을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종철 기자님은 민주당원이기도 하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선출직에 등을 설득하고 그 의회 위원장까지도 하셨던 분을 예. 이런 같은 정당의 도당이 우로부터 이런 고발을 당했을 때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같은 정당 후보자를 대해서 검증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저희들도 미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정당 도당에서 고발 당했을 때 그 심정 그리고 전남 도당의 지금 언론에 대한 갖고 있는 언론관이랄까요? 언론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이종철 기자는 어떤 시각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사실 뭐 그때 전 동산의 장철 수사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뭐 오늘도 어제 오늘도 뭐 또 고발장이 또 접수됐다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발장 접수된 게 7, 8건 정도 됩니다. 예, 7, 8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 제 생각은 100% 당연히 무혐의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당에서 고발 당했다고 했을 때는 좀 의아하기도 하면서도 약간 좀 겁도 났죠. 왜냐면 이제 뭐 그쪽 분들도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 기사를 정말 꼼꼼히 토시하나 정말로 내가 팩트에 기반하지 않았나 혹시나 뭐 사실 확인을 놓쳤나 아니면 내가 혹시 뭐 법이 바뀐 거를 잘 몰랐나 근데 과거에 내 취재 기록이나 그래서 사실상 취재를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압축해서 전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고 취재 수첩 메모지나 다 봐도 일단 제 상식에서는 어떠한 그런 선거법 위반을 당할 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 기사를 알다시피 순천에 이런 말 하고 그러지만 소위 말하는 오피드 리더층들은 다 구독을 합니다.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유료 구독을 하고 그리고 유료 구독이 아니라 어차피 뭐 웹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상당수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상만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거의 실시간으로 좀 약간 오류 점검이 들어옵니다. 근데 선거 관련 기사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지적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 뭐 친구나 주변 변호사들한테도 이러한 문제를 다뤘던 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제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보도 그 심의위원회 가장 공신이 있고 선거 때 중사법기관에 가까운 그 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계신 그때 다뤘던 분들도 기각 처리를 받았고요. 다른 언론사들도.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왜 고발을 했지라고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옳다가 아니라 그냥 했었던 모든 기사를 스크랩해서 거의 뭐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 작성 기사 명예훼손 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정말 이러려고 고발을 하고 아까운 경찰력과 사법고문과 바쁜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서 무혐의 되고 나서 정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뭐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한번 문제 제기를. 근데 이 와중에 뭐 송보에서도 주고 뭐 고발장이 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또 고발장이 접수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고발 받는 것은 예전에 잘 아다시피 제가 참 이게 익숙한 일입니다. 예. 근데 도당에서 고발한 것은 제가 좀 용서가 개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일반인이야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홧김이라도 고발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도 제 시민의신문 있을 때도 엄청나게 당한 사람들하고 죽음하고도 사실 다 관계를 줬고요. 근데 도당 자체는 스스로 공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묵과할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으로 좀 오늘도 바쁘시지만 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뤘던 모든 기사들에서는 이제 한 건씩 좀 구체적인 액션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원 청구할 것은 또 감사원에 청구하고 또 형사 고발할 것은 또 형사 고발하고 이게 단순하게 지역 사회가 좀 투명성인 체제가 갖춰지면 사실상 이게 지역 언론에 나오면 지역 해당 부서에서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대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거나 저희 경찰서나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런 투명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좀 이 건에 대해서 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소명감을 좀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나 더 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철 기자님이 지금 이번 건에 관해서 겪은 경험에 비추어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말하면서 언론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언론 자유를 많이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언론 개혁을 했습니다. 일명 보수 언론을 잡겠다고 해서 모든 언론을 도태기 시장으로 만들어놓은 게 노무현 정부에서요. 언론 개혁 철책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모든 언론사를 역사화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길들이가 됐습니다. 광고주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언론 기능으로서 무기력화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만 우후죽순으로 문턱만 생기도록 문턱만 낮춰놓을 것 뿐이었습니다. 자, 요즘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개혁한다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해서 단독 처리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이준철 기자로서 다만 과거에 생각을 좀 요구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어떤 법과 이 사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언론의 자유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변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어떤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로 언론 관련 수많은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한 것이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 언론이 아직까지 지역의 어떤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악용했기 때문에 허석시장이 징역형을 받아서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남 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노무현 정부나 DJ의 문제는 모두나 여기서 말하는 언론 개혁은 이번 건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전남 도당은 요새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이시죠.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당한 것은 언론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당에 속한 정당한 지적과 문제 제기를 회피하면서 고발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큰 틀에서의 어떤 개혁 방향은 그게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예. 이 언론징발법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언론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수많은 고소 고발 손해배상을 당합니다. 그런 부분이 무섭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권리에서 보도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못하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했다가는 민형사 소송에 휩싸이 오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언론징벌법까지 되면 그 기준이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악용을 해서 하다 보면 좀 이 오늘 지금도 언론에 무슨 말씀 다 못하고 있는데 끈에 더 무기력 시도하기 위한 아닌가는 저는 생각이 근데 아마 이것은 아주 국소수의 당한 사람으로서 아마 했던 것이 이거는 아마 국소수의 소위 말하는 못된 행태를 보이는 일부 국소수 언론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정답이 힘든 여건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언론이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좀 기자회견하고 내용이 좀 거리가 멀지만 그 좀 특별하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좀 마치도록 할까요? 예. 사실 오늘 자리가 뭐 제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좀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에서 많은 좀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